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정치인들은 정치 감각 외에도 갖춰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게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에는 품격이 들어있고 인격을 드러내기도 하니까 말이죠.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요. 현안 질의 중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들어라고 반말 섞인 호통을 쳤습니다. 회의 도중에 이석했다는 이유로 관련 책임자를 기립시키는가 하면 국회 출입 금지까지 지시하면서 어디서 배워먹은 거냐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공무원에게 호통치고 모욕 주는 건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국회 공무원에게 보자 하니까 웃기네. 어디서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똑바로 들어 진짜 라고 했습니다. 세종시의회에서는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상대 의원한테 한 의원이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앙과 지역,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의 말의 수준 그야말로 아쉽고 저급합니다. 말의 수준이 정치의 수준이라는 말도 있죠.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는지 남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자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광양만권 기후위기와 행동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전남 녹색연합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단비 기자와 함께하는 이번 주 취재기 민원 해결사,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이번 주 이 노래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3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수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전남도 의회에서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본사를 여수시로 이전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지역 본사제 추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네요. 네, 최근 전남도의회에서 여수 국가산단에 입주한 기업의 본사를 여수 지역으로 이전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무경 전라남 도의원은 최근 교회된 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기업의 본사를 지역으로 이전하는 지역 본사제를 추진해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이나 R&D 투자,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전남도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무경 의원의 이번 지역 본사제 도입 주장, 현재 여수 국가산단에 입주한 대기업들의 본사가 여수시가 아닌 수도권과 다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인데요. 실제 여수 산단에 입주한 GX칼텍스나 LG화학, 금호석유화학 등 대기업이나 계열사 본사 대부분이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있고 생산시설인 공장만 여수 산단에서 가동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무경 의원은 여수 산단 지역 공장에서 창출한 막대한 수익 등의 이익이 수도권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정작 공장이 위치한 여수시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이나 세수 감소와 함께 중대 재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 여수 산단이 이른바 죽음의 화약고라고 불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세금 말고도 지역으로 본사가 내려오면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관리하니까 이 점에서 중대재해 발생이 줄어들 거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무경 의원은 여수 산단 입주기업의 본사가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사업주나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안전이나 건강을 직접 책임지고 사고나 비상사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 의원은 산단 입주기업 여수 본사 이전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 근로자들의 안전 불감증 해소나 전반적인 복지 향상을 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무경 의원은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의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다면 수도권 인구 과밀화의 해소나 나라 전체의 균형 잡힌 자원의 분배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전남도가 지역 본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예, 뭐 이번이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여수만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고 뭐 광양 지역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될지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지난 1962년 8월 28일 새벽 기습적인 폭우 때문에 무려 224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던 순천 수해 피해 위령탑 현 위치에서 새로운 자리로 이전될 것 같아요. 네, 최근 순천시 의회에서 1962년 수해 피해로 희생된 주민들을 위해 건립된 위령탑을 이전하기 위한 대주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해당 위령탑이 수해 발생 이후 처음에 동순천 다리 입구에 세워졌지만
천변 고가도로가 건설되면서 천변 도로 옆으로 옮겨진 상태고 주민들은 당시의 아픔을 기억하고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위령탑을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주민 간담회는 순천시의회 김태훈, 이봉남, 김미연, 박계수, 신정난, 이양기 의원 등이 주도해 개최되었는데요. 순천향교와 순천대학교, 순천시 자치행정과, 조곡동 관계자 등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령탑 이전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예, 최근에 얼마 전에 위령탑 이전을 담당할 순천시 부서가 정해지지 않아서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간담회 통해서 사업 추진의 뜻이 모아진 만큼 사업의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순천시의회 김태훈 시의원은 지난해 9월 의회 본회의 자유 발언을 통해 위령탑 이전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후 동료 의원들의 지지와 협력으로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태훈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사업 추진에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가 시 자치행정과로 정해졌고 간담회에서 이전 장소로 이 장대공원 사자상 앞으로 장소가 구체적으로 논의됐다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위령탑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광양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양시 광양읍 목성지구 부영아파트 임대료 산정을 두고 지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지역 당원협의회에서 부영주택을 비난하는 성명서도 냈고 굉장히 내용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부영주택의 광양읍 목성지구 임대아파트의 임대가격 산정을 두고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이 광양시가 현재 나서서 부영주택을 대상으로 적정한 임대가 산정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 부영주택을 비난하는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당원협의회가 성명서를 내고 서민의 피 따라 부당이익을 챙긴 부영주택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며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비난 입장을 내고 부영주택을 사면 초과로 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역 당원협의회는 이중근 부영주택 회장이 임대보증금이나 건설 원가 등을 부풀려 반환 청구 소송과 무려 12개 혐의로 구속된 과거를 언급하며 부영주택이 목성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광양시와 시민들의 도움이 있었던 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부영주택이 평당 40만 원에서 50만 원에 매입한 토지가 10배가 넘는 시세 차익이 발생했고 공동주택 면적이 10%가량 상향되는 특혜를 받았음에도 착공을 미루고 취득세마저 내지 않으려고 시에 경정 청구를 하는 몰입의 꼼수를 부렸다며 이 같은 행위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기업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며 부영주택을 비난했습니다. 예. 몰입의 부동산 투기 기업 이런 정도의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내고 있습니다. 가장 최악의 비난을 지역에서 받고 있는 셈인데 광양시가 나선 임대가 협의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부영주택으로서는 광양읍 목성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적어도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당원협의회는 이번 성명서 발표와 별도로 서울에 위치한 부영 본사를 찾아 부영주택의 사회공헌 사업 실시와 취득세 경정 청구에 대한 대시민 사과, 목성지구 개발 이익의 환수 조치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 부영주택 목성지구 부영아파트 임대가를 최초 2억 8,500만 원으로 광양시에 신청한 상태인데요. 광양시가 이를 거절하자 보완 서류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부영주택 측은 보증금 2억 5천만 원 선으로 인하하고 광양시가 요구한 사항인 임대료가 10% 감면되는 청년과 신혼부부 우선 공급을 30%로 늘리는 데는 일단 어느 정도 합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이번 주는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이라는 이슈가 뜨거웠습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제6차 종합 보고서를 승인했고요. 정부에서도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내놨습니다. 환경단체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석유화학, 철강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광양만권의 기후 변화와 행동은 더 절실해졌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전남 녹색연합의 박수환 사무처장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처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소개를 드리는 명칭이 바뀌었어요. 네. 광양만권 녹색연합에서. 네, 맞습니다. 저희 그동안 광양만권 녹색연합으로 활동을 하다가요. 예. 전남 녹색연합으로 2022년 단체명이 변경되었고요. 그 후로 이제 좀 광역 단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기존의 그 범위라고 해야 될까요? 관심을 가져야 될 범위가 더 넓어지신 거 아니에요? 네, 더 일이 많아지고 바삐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기가 있습니까, 혹시? 확대가 된 계기가? 저희가 사실은 광양만 녹색연합이라고 과거에 운동 단체명이 명명한 이유는 광양 지역에 사실은 이 광양만 지역에 산단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백운산이나 섬진강이나 그리고 연안 해안들이 있다 보니까 생태계 보호도 하고 또 이렇게 산단을 감시하는 기능들도 하고 있는데 광양이라는 지역의 좀 한계를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고 예. 또 환경권 감시 권한이 환경청으로 많이 이제 이관이 돼 버렸죠. 환경청에서 하다 보니까 광역 단위의 이제 대응이 좀 필요하다 해서 전남 녹색연합으로 단체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그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긴 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환경 관련된 문제된 그 제보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와 따른 저희가 또 서부권이나 이렇게 동부권에만 머물지 않고 서부권이나 또 광주하고도 함께 연대하면서 소통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정부가 이번 주에 제1차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내놨습니다. 환경단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개 앞서 드렸는데 어떻게 총평 좀 하시겠습니까? 너무 좀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돼서 마음이 찹찹한데요. 예. 한마디로 좀 총평을 하자면 윤석열 정부 내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하지 않겠다. 안 하겠다? 네네. 그리고 지난 21일 발표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 대체적으로는 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듯 보이거든요. 예. 하지만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은 차기 정부에게 미루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지난 정부의 탄소 중립 선언 이후에 산업계에서 요구해왔던 좀 어렵다, 좀 봐달라에 대한 답변으로 산업계의 민원 해결 보고서에 머무른 기본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강하게 이제 혹평을 주셨는데 네. 전기요금 인상, 또 앞으로 수도요금도 올린다라는 것, 결국엔 에너지 문제와 기후 변화 이런 것들도 밀접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한파로 인해서 각 가정마다 난방비 등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좀 엄청나게 올라서 그랬어요. 가정경제에 좀 큰 영향을 주었잖아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실내 온도를 18도 정도로 낮추면서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국민들이 치솟는 전기요금이 좀 부담스러워서 평소 사용하던 전기 사용을 좀 줄이는 것도 필요해요. 수요 감축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정부의 역할이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정부가 기후위기 대책이라 하면서 전기나 가스요금 또 수도요금까지 대폭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에너지 수요 감소를 주장하면서 앞세우고 있거든요. 하지만 에너지 수급 정책들을 좀 살펴보면 매우 심각한 상태이고요.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싸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정부의 전기 가스 요금의 인상의 목적이 한전의 전기요금 적자를 국민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고요. 그 이유가 지난 10대 기업들의 최근 5년간 정부가 4조 2천억 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전력 소비를 들여다보면 2021년 기준에 산업용 전기가 55%, 일반용이 22%, 주택용이 15%이거든요. 이 정도 소비를 했는데 산업용이 압도적으로 전기 사용이 많은데 그렇죠. 대기업들에게는 싼 전기를 제공하고 있고 또 보조금까지 지급해주면서 에너지 수요 감소 대책이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인상으로 떠넘기는 것은 한전의 엄청난 적자를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현 정부가 부자 기업들에게는 감세 정책과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주면서 서민들에게는 수요 감소 정책이다라고 하면서 한전의 적자를 책임지게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도로 보입니다. 네. 지금의 기후 위기는 기후 재난을 동반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러한 이상 기온 현상들이 더 나타나는데 폭염이나 강추위 등으로 앞으로 나타날 것이 자명한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서민들에게는 높아진 난방비 때문에 이 난방비를 줄이는 것은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추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기본권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비용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또 더군다나 성공한 사례도 드물고 예를 들면 요금을 비싸게 하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전기 사용이 큰 부담이 되죠. 그렇죠. 전기를 더워도 추워도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전기 사용을 요금으로 억제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에너지 불평등, 기후 불평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회적 담론으로 좀 받아들이면서 유럽에서는 이미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기업이나 부자들에게 특히 이번 같이 예를 들면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유가가 상승하고 원자재가 상승하면서 기업들이 막대한 이윤을 창출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자들에게 기후세나 황제세, 탄소세를 좀 부과해서 해당 예산을 기후재단에 노출되어 있는 서민들의 주거권이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기업이나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막대한 보조금까지 주면서 예. 국민들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 에너지 정책이 역행하고 있고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예, 감축 목표를 보면요, 그 산업계 쪽도 이야기를 또 하셨는데 광양만권이 철강, 석유화학 말씀하신 산단 집결해 있는 지역인데 감축 목표가 오히려 줄었어요. 산업계 온실가스가. 네, 맞습니다. 이번 정부의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의 가장 핵심이기도 하고 또 문제투성인 부분이 바로 산업 부분의 감축 계획입니다. 전 정부의 NDC 감축 목표도 매우 낮다라는 세계 평가, 국내적 평가가 있었는데요. 3.1포인트나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근데 국내의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 부분에 이런 것들을 감축은 퇴보하고 후퇴하였다라고 보고요. 사실상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의 책임을 덜어주는 면죄부를 준 것이고요. 산업 부분에서 감축해야 할 부분을 노후 핵발전소나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과 또 국외 감축으로 대체하겠다라는 태도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미 국민들이 이 노후 원자력 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하면서 노후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했었는데 예.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냈는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국제적 기후 부정의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양만권의 환경 문제, 기후 얘기 어쨌든 쭉 오랫동안 봐오신 분으로서 지금은 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국제 및 국내 산업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이 철강 산업에 속하거든요. 예. 그리고 석유화학이나 화력발전소, 시멘트 제조사라고 보는데요. 바로 이러한 산단들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이 광양만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으로 보면 더군다나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초 작년 3월에 각 기초단체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또 이행 계획들이 환경부가 이제 취합할 예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탄소 중립 기본 계획들이 연기되면서 기초단체들이 지난 2년간 손을 놓은 꼴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마 이번 정부 계획에서 맞춰 형식적으로나마 용역 조사를 실시할 테고 1년이나 뒤에 세부 감축 계획과 목표들을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민들은 사실 쓰레기를 줄이면서까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국가나 지방정부가 지구의 평균 온도 1.5당
말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와 이 시기를 외면하고 3년이라는 시간을 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 기본 계획 속에 보면 앞으로 2년은 이와 같은 정책들이 이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단체들이 얼마나 선도적으로 탄소를 줄이는데 목표를 세우고 이행할 것지 불확실해 보입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가 싶습니다. 광양만권 지자체, 그러니까 우리 지역 인근에 있는 지자체들 탄소 중립 정책은 그러면은 아예 없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뭐 기업들은 어느 정도 괄목할 만한 계획들을 좀 발표하기도 했었어요. 예를 들면 포스코 광양 제철소에서 고로 석탄을 하력 발전소를 기반으로 하는 고로를 전기로로 바꾸겠다. 맞아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전기로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괄목할 만한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현 정부가 산업계 부분을 이 정도 더 미루겠다라는 거고 현 정권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감축, 탄소 감축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또 기업들이 또 덩달아 여기에 편승할까 저희 우려되고 걱정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돼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달에 기후 정의 파업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건 어떤 행사입니까? 네, 작년에 저희 9월에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면서 9월 24일 기후정의 행진을 서울에서 가졌거든요. 네. 근데 당시 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3만 5천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구의 온도를 더 이상 올리지 않도록 에너지 정책을 바로잡고 또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개발이라든지 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노후 원자력 발전소를 원안대로 폐쇄하라고 요구했었거든요. 하지만 정부의 정책들이 국민들의 이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멀쩡한 새만금을 없애고 공항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이미 자초자산이라고 하는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를 새로 짓고 있고 또 우리가 이것만은 지키자 했던 국립공원을 해체하면서 흑산도 공항을 만들겠다, 설악산 생태계를 훼손하는 케이블카를 만들겠다 이러고 있어요. 환경을 또 보호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는 환경부가 조건부 승인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국 곳곳에 국립공원에 다 케이블카 짓겠다, 산악열차 짓겠다 하면서 국립공원 개발 행위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요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에 모여서 4월 14일 기후정의파업을 펼칠 예정이고요. 4.14 기후정의파업은 기후정의를 향한 사회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또 자본의 이윤 축적을 위해서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생태계 파괴, 생태계 학살을 멈출 것을 요구하고자 6대 핵심 요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전남녹색연합도 전라남도의 풀뿌리 시민단체들과 도민들과 어울려서 세종에 함께 기후정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전남녹색연합에서 주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함께 참여하시는 겁니까? 저희 기후위기 전남 비상행동이 전남시 45개의 시민단체와 함께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위기, 전남 비상행동과 함께 세종에 함께 모여서 기후정의를 외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녹색연합의 박수환 사무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big. 네,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하는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스튜디오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단비 김단비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또 그런 소개를 또 하시네요. 오늘 비가 내렸으니까요. 한번 하고 싶었어요. 비가 좀 더 많이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조금 더 역할을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수 전역을 좀 돌아다니시면서 네, 단비가 왔다더라. 무슨 단비요? 아, 그 기자. 예. 자, 직접 취재하신 이야기 또 들어볼 텐데 첫 번째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업체 관련 문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규정 위반 논란, 또 정부 지원금인 고용장려금을 부정 사용했다 이런 의혹이었었는데 이번에 또 뭐가 있다고요?
예, 그때 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고용장려금을 뭐 생선, 소고기 뭐 이렇게 총 7천만 원치를 이제 추석 때 고용장려금으로 돌렸다. 뭐 이런 200만 원치. 그렇죠. 예.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좀 제보가 들어왔어요. 예. 근데 오늘 취재한 내용은 주유 관련한 거거든요. 주유요. 예, 콜택시를 운행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기름을 넣는 주유소가 정해져 있어요. 딱 한 군데. 근데 이 주유소가 어디냐? 계약을 맺었나요? 뭐 수의 계약을 맺은 건데 근데 이 문제가 이 주유소가 장애인 콜택시, 교통약자 콜택시를 위탁 운영하는 업체 대표의 아들 부부가 운영하는 주유소예요. 이러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 동안 이 주유소를 사용하게 했다는 거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기름이 떨어져서 이 네. 주유소까지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어딘데요, 주유소가? 거기 한리 아파트 쪽에 있거든요. 이 주유소 같은 경우는. 예. 근데 이 주유소까지 이제 못 가게 될 경우에는 여수 한려 아파트라고 하면 어쨌든 여서동 문수동 쪽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거긴데 뭐 이제 돌산에서 이제 이동을 했다가 모자라면 다른 주유소 그럼 넣어라. 대신에 10,000원 이하로. 여기 올 때까지만 할 만큼만 수 있는 넣어라. 10,000원 이하로.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처리를 사업자 명의로 해라. 여기 주유소 사업자 명의로 해라. 그 강요를 받았다는 증언들이 취재에서 또 나왔어요. 돌산에서 여서동까지 오려면은 거기서 그냥 넣고 오라가 아니라 그쵸. 여기에서 10,000원 다 이하로 넣어라. 넣고 이야. 현금 결제를 하면 계좌이체로 돈을 넣어주겠다. 대신에 현금 영수증 처리를 주유소 사업자 사업자 번호로 해라. 는 걸 강요를 받았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주유소에서만 계속 넣도록 그러네요. 한 거죠. 근데 이게 뭐 3년 동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그 조달청에서 이제 나오는 주유 카드가 있어요. 예. 그걸로 하게끔 바뀌었는데 문제는 3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정황들이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10,000원 이하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처리까지. 예를 들어서 그 말씀하신 콜택시 교통약자 콜택시 대표 아들 부부가 운영하는 주유소가 여수의 최저가예요. 왜냐하면 좀 싸게 넣는 게 좋으니까요. 이러면 또 되는 건데 그것도 아니에요. 최저가도 아닙니다. 오히려 비싼 쪽에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또 이제 주유 영수증 처리를 하잖아요. 네. 하면 이제 영수증에 운전원들이 자기 이름을 써서 이게 제출을 해야 돼요. 그게 증빙 자료가 되고 네. 이 위탁업체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조금 이런 지원을 받고 운영되는 업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콜택시라는 게 이제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다 보니 이런 증빙 처리 과정이 좀 꼼꼼해야 되는데 이 운전원들이 본인이 이름을 안 쓰고 제출할 경우에는 그냥 담당 직원이 그냥 임의로 쓰도록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영수증이 2번 올라가거나 3분 사이에 주유 결제가 2번이 되는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 교통약자 이런 운송수단을 운영할 때 있어서 운영위원회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시민들로 뭐 이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전 운영위원이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다 이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 들여다보니까 같은 영수증이 2번 올라가거나 뭐 3분 사이에 결제가 2번 되거나 그러니까 회계 집행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쵸, 거죠. 이런 들여다보니까. 정황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에 좀 조사 의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경찰에요. 왜냐하면 일단 문제가 된 게 본인이 서명하지 않았는데 본인 이름으로 서명한 것처럼 담당 직원이 해서 올리고 이런 것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예. 보조금 받고 운영하는 이 업체 관리감독 기관은 지난번에 여수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시죠. 예. 관리감독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이제 운전원들이 직접적으로 시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상황 파악을 하는 거죠. 본인들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업데이트를 다음 주나 그 후에 한 번 더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소나무 재선 충병 관련 리포트를 또 이번 주에 하셨어요. 여수 월호동 소경도에 소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실태가 가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소나무 재선충병이 어떤 병인지는 아시죠?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거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한 번 걸리면 나무를 베어내거나 해야 되는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병인데 이 소경도라는 섬이 심하다는 제보가 있어서 한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배 타고 한 15분 정도 들어가니까 이제 그 섬이 있던데 이미 들어가면서 보이잖아요. 마을 일대, 산 일대가 보이는데 소나무들이 다 죽어 있고 붉은색으로 이파리가 변해 있고 좀 가까이 가서 봤더니
다 말라 죽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나무 같은 경우는 강풍에 이제 쓰러져가지고 아예 뭐 가지 다 부러지거나 나무 자체가 넘어가거나 이렇게 방치돼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예. 이 소경도가 되게 작은 섬인데 이 섬에 있는 소나무의 한 80%는 거의 다 죽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80%나. 네네. 그리고 문제는 소경도와 대경도 사이에 이제 또 다른 작은 섬들이 한 2-3개 정도 있는데 그 섬들도까지 이제 제선충병이 번졌더라고요. 육안으로 누가 봐도 아, 저 소나무는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구나. 아니면 죽었구나.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선충병에 걸린 나무를 재생시키는 것은 힘든 거죠? 그렇죠.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번지는 걸 막을 뿐인 거죠? 그렇죠. 이제 확산되는 거를 막으려면 이제 훈증을 하거나 뭐 약품을 살포하거나 아니면 이제 걸린 나무는 아예 제거를 해서 베어버려야 되는데 예. 문제는 이런 조치들이 섬 지역까지는 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남도에서 이제 소나무 제선충병에 걸려서 제거해야 되는 대상목이 54,000여 그루 정도 되는데 네. 여수의 절반이 몰려 있어요. 28,000여 그루. 그 이유는 섬이 많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여수, 순천, 광양, 고흥 이렇게 동부권에 좀 많이 집중이 돼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 육지 위주로 투입이 돼요. 왜냐하면 확산 위험성이 위험한 곳이 육지이고 그다음에 근린 공원이라든지 소나무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곳이 아무래도 육지다 보니 섬 지역은 좀 약간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죠. 그래서 예. 이 소경도 같은 경우도 제선충병이 시작된 게 한 5년 전부터인데 딱 한 차례 방제 그러니까 제거 조치가 이루어졌을 뿐 그 이후에 확산되고 했을 때는 아무런 조치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 예. 시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예산이 한정적이라서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 육지 먼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보도 나간 이후에도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은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산이 한정적이니까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 정한 이제 그런 규정들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이야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고충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얼마 전에 여수의 미용실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게 최근 일주일 안의 이야기예요. 네. 불법 촬영 카메라 중에 한 대는 이용객이 많은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설치된 걸로 알려지면서 공중 화장실 이용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민원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4시쯤 여수 모 미용실 여자 화장실 천장에 이 화재 감지가 비슷한 모양의 카메라가 설치됐다며 경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예. 이 카메라를 설치한 범인은 미용실 원장의 남편이었는데요. 이렇게 평소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디지털 기기가 발견되면서 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법 촬영이 이루어진 곳들이 공원 등 공중 화장실이 아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가, 또 특정 업체의 화장실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 관리를 하고 있기에 조금은 더 안전할 거라는 믿음인데 이런 곳에서 불법 촬영이 이루어지면서 사건 이후 외부 화장실을 이용하기 힘들다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또한도 좀 가기 꺼려지더라고요. 예. 이제는요, 그 어느 때보다 화장실 이용이 두려워졌는데요. 이 공중 화장실에 보면 불법 카메라 주의, 몰카 탐지기 가동 중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습니다. 네. 혹시 남자 화장실에도 이게 있나요? 글쎄요, 못 본 것 같은데요. 여자 화장실 칸마다 붙어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예전에는 이런 스티커를 보더라도요, 크게 인식하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정말 감시가 잘 되고 있나? 항상 감시 중에 정말 감시가 되고 있나? 아니면 어떻게 감시를 하지라는 이런 의문이 생긴다고 합니다. 좀 무섭죠. 조금 원래 근데 그 전부터 조금 공용 화장실 가면은 좀 주변을 좀 보긴 하거든요. 원래부터. 근데 이 얘기가 이제 여수에서 들렸다고 하니까 더 무섭고 더 걱정되고 더 둘러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조심하라고, 화장실 가면은 일단 천장 보고 확인하라고 요새 계속 그 얘기 하거든요. 우리가 하루에 화장실을 못해도 5번 이상은 가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갈 때마다 이렇게 불안감이 커진다면 물론 이제 야외에서는
참 이게 불안함이 계속 달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도 더 스트레스가 클 것 같은데 네. 이런 범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것 같고 오늘 보니까 또 뉴스가 떴던데요. 네, 어제 서울의 한 건강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 화장실 비대에 카메라를 숨겨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을 입건해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예. 이 범죄의 전자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 범죄는 카메라 등의 디지털 기기들의 발전으로 수법이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1 범죄 분석 통계에 따르면요. 이 몰래카메라 범죄는 2011년에 총 1,565건으로 2020년에는 총 5,162건으로 10년 사이 3배가 급증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예. 카메라를 구입하기 되게 쉽게 돼 있어요. 그래요. 제가 그러라고 만든 카메라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근데 이 명을 쳤는데 그게 쉽게 인터넷에 싹 나오더라고요. 화장실을 이용 안 할 수가 없는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불법 촬영 카메라 단속은 여수경찰서 담당입니다. 예. 여수경찰서는 여수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주기적으로 이용자가 많은 이순신 광장 등의 이 공중 화장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발생 전 일주일 전에도요. 지역 공중 화장실 합동 점검을 하고 불법 촬영 경고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또 공중 화장실 이외에 상가 화장실에 의심되는 흔적이나 구멍이 있거나 불안한 부분이 있을 때 여수경찰서로 연락하면 점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신용신 과장 인터뷰입니다. 현재 저희 여수경찰에서는요. 공중 화장실 등의 카메라 등 불법 촬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 촬영 시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3월 7일부터 9일간 3일간 여수시청과 합동으로 이순신 광장 등 공중화장실 20개소를 설치 여부를 점검했었습니다.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달래 축제 등 현장에 가서 공중화장실 점검할 계획이 있고 또 신학기를 맞아 초, 중, 고등학교에 방문하여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병행하여 화장실 등을 점검할 계획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바로 현장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앱으로도 불법 촬영 카메라를 탐지할 수 있다고 해요. 네. 간단하게 카메라를 탐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죠. 이 화장실에서요 휴대전화 와이파이를 켰을 때 일반 통신사 와이파이가 아니라 이 영문과 숫자 섞인 긴 와이파이 이름이 있으면 의심하면 됩니다. 또 의심되는 공간을요 휴대전화로 플래시를 켜고 사진 촬영하고 사진의 흰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렌즈 탐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좀 더 정확하게 탐지를 하고 싶다면요 빨간 셀로판 테이프를 휴대하는 거 좋은데요. 이 카메라 플래시를 켜고 그 위에 빨간색 셀로판 테이프를 붙인 후에 동영상을 촬영하며 불법 카메라가 있을 경우 불법 카메라 렌즈에서 반사된 빛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가방에 하나 정도는 넣어두는 것도 네. 많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께는 또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 전에 이런 게 아예 없어야겠죠. 자, 민원 해결사 임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네, 이번 주 핫한 뉴스들 소개해드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 이 노래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과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네, 먼저 이제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런 소식입니다. 예. 그동안 여러 법적인 처벌 금지 또 바닥으로 떨어진 교권으로 인해서 교사들이 학교에서 지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앞으로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해서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학교 권익보호위원회의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예. 교육부는 오늘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공포 시행했습니다. 원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형에는 교사 성희롱이나 무단 촬영 같이 범죄에 가까운 행위만 해당이 됐었는데요.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서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새로 추가했습니다. 네, 의도적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한다. 교사가 행하는 어떤 행위가 해당이 됩니까? 네, 가령 정상적인 수업 진행을 위한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책상 위에 눕거나 수업 시간에 앉아있지 않고 교실을 이렇게 다닌다거나 돌아다닌다. 이런 행위 예. 등 또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포함되고요. 해당 학생은 교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도에 따라서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재학 중에 수업 방해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강제 전학이나 퇴학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행위들이 일반적이진 않죠. 뭐 몇몇 친구들의 이제 모난 행동들이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떨어진 맞아요. 교권의 뭐 대표적인 사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난 여름쯤에 한 학생이 수업 중에 교단에 누워서 휴대폰으로 그 선생님 촬영하던 영상 맞아요. 그것도 생각이 나고 이제 이런 학생들을 처벌할 수 있다. 물론 처벌까지는 아니지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생기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실제로 이번 교권 침해 징계 강화 조치는 말씀하신 그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예. 지난 8월 달에 한 중학생이 틱톡에 올린 수업 시간에 교단에 누워있는 학생 영상이 발단이 되어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에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을 했고요. 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오늘부터 해당 개정안이 시행이 되는 거죠. 다만 애초에는 이 징계를 받고 이 징계 사실을 학교 생활부에 기록되도록 하는 그런 대안이었는데 아직 생기부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교육부는 추가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기록에 남아야 조금 이제 무서워하나 또 그런 이야기도 나올 텐데.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학생이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면 그에 따른 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실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 뉴스에는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이 노래는 뭐 저희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이 좀 불렀고 네. 좀 좋아했던 노래였는데 요즘에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노래다 이런 또 평이 있더라고요. 한스밴드의 선생님 사랑해요 이 노래 가지고 왔습니다. 이 노래 많이 부르셨어요? 저는 중학생 때 굉장히 좀 젊은 남자 선생님이 담임이셨는데 그때 많이 불렀어요. 귀엽네요. 네, 체육쌤이었어요. 체육쌤. 네. 한스밴드의 선생님 사랑해요.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 목요일 또 월급 전날 뭐 월급 전날 맞네요. 이런 거 진짜 빠르세요. 그럼요. 네네. 뭐 바로바로 그러기도 기억해놔야죠. 하지만 자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국제 강아지의 날입니다. 국제 강아지의 날. 네, 강아지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취지의 날인데요. 저도 아침에 여러 검색창에 딱 떠서 알게 됐거든요. 네. 3월 23일 이날은 2006년에 미국의 콜린 페이지라는 강아지를 사랑하는 동물학자가 만든 날인데요.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는 강아지들을 기념하는 기쁜 날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 유기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유기견 입양 보호 등을 권장하도록 홍보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진 날은 아니지만 세계적으로는 오늘 많은 분들이 또 반려견과 같이 여행을 가거나 선물을 준비해 주기도 하고요. 예. 유기견 봉사활동을 하거나 또 보호소 강아지 입양 홍보를 돕는 그런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런 날이 있었군요. 작년에 또 이렇게 무지개 다리를 건넌 제 강아지 또 꾸미가 또 기억이 나기도 네. 하고 예. 이렇게 강아지를
예뻐해주는 분들이 많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날이 제정됐다는 것은 말씀하신 유기견 문제들 아직까지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안타깝게도 버려지는 강아지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최근에 이번 달에 부산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 한 50대 남성이 강아지를 버리고 가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 검거가 됐는데요. 점포에 있는 CCTV 녹화 영상을 보니까 강아지 한 마리를 안고 와서 툭 던지듯 덜렁 가게에 두고 가버립니다. 강아지는 10시간 넘게 그 가게에서 홀로 방치된 채로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가게 주인이 이를 발견하고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도움을 요청했고요. 라이프 측이 SNS에 이 사건을 알리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예. 책임지지 못할 거면 애초에 좀 키우지도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국제 강아지의 날 두 번째 뉴스로 또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어떤 노래 골라오셨어요? 네, 이 노래는 차가운 이름으로 따뜻한 노래를 부르는 콜드의 반려견 입장에서 쓴 따뜻한 노래 Your Dog Loves You 가지고 왔습니다. 네, 크러쉬가 함께했네요. 이 노래 들으시고 송유라 아나운서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와 걸을 때면 난 내가 사랑하는 걸 느껴 너와 발을 맞출 때 이렇게 기분 좋은 걸 향기로운 풍경 일렁이는 물결 I feel like something new 언제 어디든 곁에 있을게 우린 같은 걸 보면서 이렇게 너가 날 안아주면 말을 건네지 않아도 서로를 바라봐 주면서 웃어줘.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